자, 마지막입니다. 탄성력. 탄성력의 정의를 보면 모양이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 맞 써있잖아. 쉽게 말하면 모양이 변형된 물체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힘 뭐가 있을까요? 탄성력 가진 거. 탄성력을 이용한 대표적인 도구가 집게입니다. 집게. 가운데 쇳덩어리 보이죠? 쇳덩어리. 쇳덩어리가 지금 힘을 가해서 쇳덩어리를 이렇게 벌려. 하지만 얘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고 싶어요. 그죠? 그렇죠? 이게 탄성력을 이용한 거야. 만약에 이 쇳덩어리가 탄성력이 전혀 없어. 벌려놓으면 그대로 벌려져 있어. 얘는 집게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탄성력을 이용한 예가 됩니다. 자, 얘도 탄성체예요. 물체가 있어요. 변형시킵니다. 으이샤! 어떻게 돼요? 원래 상태로 핑 돌아가잖아요. 그죠? 탄성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물체는 다 탄성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이도 마찬가지로 탄성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탄성력.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힘. 그래서 힘 때문에 힘이 가해지는 거잖아. 얼굴 되면 맞겠죠? 근데 그지? 그래서 되돌아가려는 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거야. 뭐 자 같은 것도 이렇게 휘면은 원래 팅 돌아가잖아. 플라스틱도 탄성력을 가진 것들입니다. 탄성체, 탄성력을 가지는 물체는 바로 탄성체라고 해요. 탄성력은 탄성체라고 해요. 탄성체. 탄성체가 변형되었을 때 다시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는 바로 요 힘을 탄성력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여기 힘력자잖아. 힘력자라서 탄성체가 변형되었을 때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인데요. 되게 재밌는 건 이게 탄성체라고 할게요. 탄성체. 자, 변형을 시켰을 때 되돌아가려는 힘이잖아. 변형을 조금만 시키면 힘도 작아요. 변형을 좀만 시키면 힘도 작습니다. 근데 변형을 많이 시키면 힘도 커지는 거야. 변형된 정도에 따라 탄성력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탄성력의 크기는 뭐에 비례하느냐? 바로 변형된 정도에 따라 탄성력의 크기도 점점 커지는 거야. 탄성력의 크기가 커집니다. 집게도 마찬가지야. 조금만 변형시키면 힘이 약해요. 많이 변형시키면 더 세게 확 돌아가려고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변형된 정도에 따라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다음에 방향도 있는데 탄성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이 물체를 왼쪽으로 변형시키면 얘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잖아. 변형시킨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방향은 변형된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책에 탄성력의 방향 나와 있죠. 방향이 어느 방향이다? 탄성체에 작용한 힘의 방향. 다시 말해서 탄성체를 변형시킨 방향, 힘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탄성력의 크기는요? 크기는 나와있죠? 탄성체의 변형 정도에 비례한다 써있죠? 탄성체가 많이 변형되면 더 탄성력도 커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림을 통해서 쌤이 좀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이게 탄성력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그럼 여기서 되게 의아한 게 모든 물체가 탄성체냐? 세상에는 탄성체가 아닌 것들도 존재합니다. 탄성체가 아닌 것들을 탄성체가 아닌 것들 비탄성체라고 불러주는데 비탄성체 그러면 되게 뭔가 있어 보이죠? 하지만
쉽게 말하면 탄성력이 없는 물체를 말하고요. 예를 들어서 찰흙 같은 거. 찰흙 있어. 아직 굳지 않은 찰흙이 있습니다. 찰흙을 뿡! 눌러요. 변형시킵니다. 돌아오나요? 되돌아오나요? 찰흙이 있을 때 내가 주먹 모양으로 이렇게 꾹 눌렀어. 다시 원래 상태로,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나요? 아니, 그 모양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잖아. 그죠? 이런 것들은 탄성체가 아닌 것들도 존재합니다. 모래도 탄성체가 아니죠. 모래를 내가 이렇게 쑥 이렇게 헤쳤어. 다시 보이나요? 아니죠. 그래서 뜻상에는 탄성체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탄성체가 아닌 것들도 존재하네요. 어렵게는 비탄성체라고 불러줄 수 있겠네요. 찰흙 같은 것들이 탄성력이 없겠네요. 탄성력이 없다. 그 다음에 이건 참고로 탄성 한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탄성 한계. 탄성에 한계가 있다. 탄성 한계. 이 탄성 한계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좀 좋은 예가 있을까? 이걸 해볼게요. 자, 이 종이는 탄성력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을 시킬게요. 변형을 시켜서 또 이런 실험 많이 하네요. 좋아요. 자, 이 종이한테 탄성력이 있나 확인해 볼게요. 변형을 시켰습니다. 돌아가죠? 변형을 더 많이 시키면 더 센 힘으로 돌아가죠? 그지? 탄성 한계는 뭐냐면 변형을 너무 많이 시킨 거야. 돌아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너무 변형을 많이 시키면 한계를 벗어나 버리면 탄성력을 잃어버려요. 자도 이렇게 휘면 팅 돌아가잖아. 더 휘면 팅 돌아가잖아. 더 휘면 부러지죠. 그죠? 부러지는 순간 이미 탄성력은 사라집니다. 그럼 부러지는 그 순간까지의 힘을 뭐라고 한다? 탄성 한계에 붙으셨다. 탄성 한계에 도달하면 탄성력을 잃어버린다. 한계점까지 가면은 안 된다 이 뜻이에요. 탄성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탄성력을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봐봐. 탄성력은 변형된 정도에 비례하니까 변형을 많이 시킬수록 무조건 탄성력은 커지냐? 그렇진 않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언제까지만 증가한다? 탄성 한계 전까지만. 좀 이따 용수철 그림을 볼 텐데 용수철 마찬가지야. 용수철도 이만큼 조금 늘리면 되돌아가요. 많이 늘리면 되돌아가요. 더 많이 쫙 늘려버리면 늘어나 버리고 끝납니다. 용수철 해봤나요? 용수철은 쇠로 만든 철사 같은 거로 만든 건데 너무 힘을 많이 가해서 쫙 늘려버리면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늘어난 채로 고장나 버려요. 탄성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자, 물론 쌤이 그림을 그려도 되지만 여기 있는 교보제를 활용해 봅시다. 탄성력에 대해서 그림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탄성력입니다. 탄성력. 첫 번째, 탄성력의 방향부터 볼게요. 탄성력의 방향은, 자, 원래 용수철이, 요만한 용수철이 하나 있었어. 힘을 가할 겁니다. 양쪽에서 손을 가지고 이렇게 밀 거예요. 자, 힘을 이렇게 가해서 용수철을 이 방향으로 용수철을 변형을 시켰어. 그럼 탄성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한다? 변형된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니까 탄성력의 방향은 이 방향과 이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네요. 변형된 방향의 반대 방향. 다시 말해서 힘의 방향. 내가 가한 힘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탄성력이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래 길이가 요만한 용철이 있는데 반대로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을 가할 거야. 쭉 늘릴 거야. 변형된 방향이 요 방향이죠. 변형된 방향이 요 방향으로 변형됐으니까 되돌아가는 방향은 원래 방향, 원래 길이 안쪽 방향이죠. 탄성력은 안쪽으로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야. 탄성력의 방향은 내가 작용한 힘의 방향의 반대 방향, 다른 말로 변형된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탄성력의 방향입니다. 두 번째, 탄성력의 크기도 볼게요. 탄성력의 크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탄성체가 변형된 정도에 비례한다. 다시 말해서 탄성체가 많이 변형되면 탄성력도 크다. 뭐 이런 얘기잖아. 예를 들어볼게. 원래 길이가 요만한 용철이 있는데 내가 7N이라는 힘으로 으이샤 잡아당겼어. 탄성력은 얼마일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으이샤 잡아당기고 현재 정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정지 상태. 얘가 현재 여기서 정지해 있다는 건 무슨 말일까? 내가 힘으로 당기고 있잖아. 근데 왜 정지하고 있냐고. 반대 방향으로 7N이 이쪽 방향으로 생기니까 두 힘이 완벽하게 상쇄가 되어서 정지하고 있는 거야. 그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얼마 생겼다는 거야? 7N이 생겼다는 거잖아. 이 힘의 정체는 탄성력입니다. 탄성력이 7N은 생겨났기 때문에 정지했다는 거지. 정리할게요. 원래 길이 이만한 녀석한테 7N의 힘을 쫙 가하고 있는데 더 이상 안 땡겨오고 정지하고 있어. 이때 탄성력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7N인 거예요. 왜? 정지했으니까. 정지했다는 건 내가 잡아당기는 힘의 반대 방향으로 내가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와 동일한 크기의 힘이 생겨났기 때문에 정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잡아당기는 힘이 7N인데 탄성력이 6N밖에 안 생겼어. 어떻게 될까? 오른쪽으로 또 딸려오지 이렇게. 그치? 힘이 더 세니까 정지하지 못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정지했다는 것은 반대 방향으로도 몇 뉴턴? 7N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성력의 크기가 얼마다? 7N이다라고 답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죠? 똑같은 거야. 원래 길이가 이만한데 이번에는 안쪽으로 밀 거야. 미는 힘을 5N으로 어이샤 밀었어. 근데 뭐 했다는 거야? 나와 있진 않지만 정지합니다. 어이샤! 정지하고 있을 때 탄성력의 크기가 얼마냐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나오려는 힘도 몇 뉴턴이어야 한다? 똑같이 5뉴턴이어서 양쪽 힘이 상쇄가 되어서 정지된 거지. 만약에 탄성력이 7뉴턴이야! 내가 5뉴턴으로 미는데 탄성력은 7뉴턴이 어떻게 될까? 밖으로 밀려 나오겠지, 그지? 이런 일은 없겠지만. 요 힘이 같기 때문입니다. 탄성력은 5뉴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었죠? 자, 오른쪽에 곁가지 5번에 나와 있는 이 그림 좀 볼게요. 자,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를 이용해서 무게를 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좀 아까 배웠던 무게와 질량할 때 무게를 잴 때는 무슨 저울을 이용한다? 용수철 저울을 이용한다고 했잖아. 그 용수철의 어떤 특징을 이용하는 거겠네. 용수철이 바로 이런 물체 또는 힘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봐봐, 다시 말해서 원래 길이가 요따만한 용수철이 있는데 여기다가 추를 한 개를 매달았더니 늘어나서 멈췄습니다. 정지하고 있다는 거야. 만약에 이 추의 무게가 5뉴턴짜리라면 왜 정지했을까? 반대 방향으로 탄성력이 몇 뉴턴 생겼습니까? 5뉴턴이 생겼으니까 멈췄을 거 아니야? 그치? 그때 늘어난 길이가 이만큼일 때 탄성력이 5뉴턴 발생된 거야. 늘어난 길이가 만약에 2cm였다고 친다면 2cm 늘어난 게 탄성력 얼마에 해당한다? 5뉴턴에 해당한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하나의 실험을 더 해요. 어떤 실험을 한다? 똑같은 용수철을 갖다 놓고 매달았어. 추를 매달았더니 쭉 늘어나더니 몇 센치? 원래 길이보다 더 긴 4cm가 늘어난 거야. 이따만한 게 매달려 있는데. 근데 아무것도 안 써 있어. 뭐라고. 그치? 얘는 몇 뉴턴짜리 추일까요? 2cm가 5뉴턴이니까 4cm는 몇 뉴턴의 탄성력이 발생된 거야? 10뉴턴의 탄성력이 발생된 거지. 그치? 바로 요 늘어난 길이가 뭐에 비례한다? 탄성력에 비례합니다. 그죠? 탄성력이 10뉴턴인데 왜 정지하고 있냐고! 이 용수철이 몇 뉴턴이기 때문에 용수철의 무게가 10뉴턴이기 때문인 거지. 용수철의 눈금이 아무것도, 용수철의 숫자가 아무것도 안 써있지만 이 자식 10뉴턴짜리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1이니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용수철에 매단 추의 무게는 뭐에 비례한다?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에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용수철이 변형된 길이에 비례하게 됩니다. 추의 무게가 2배로 커지면 늘어난 길이도 2배로 커진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용수철에 매단 추의 무게는 뭐에 비례한다? 늘어난 길이에 비례한다. 왜? 늘어난 길이가 곧 뭐니까? 탄성력의 크기하고 비례할 테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용어가 좀 아직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되겠네 라는 정도로만 이해해줘도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추가 실험을 해볼게요. 이 실험인데요. 용수철을 이용하여 물체의 무게를 측정할 거야. 원래 길이가 요따만한 게 있는데 추를 이게 원래 길이죠. 원래 길이가 요따만한 게 있는데 여기다가 추를 하나 매달았어. 추를 하나 매달았어. 1뉴턴짜리 추를 매달았더니 1cm가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뉴턴짜리를 매달면 몇 cm 늘어날까요? 나와있죠? 2cm가 늘어났어요. 3뉴턴 추를 매달면요? 3cm가 늘어납니다. 완벽하게 비례하고 있죠. 자, 물체의 무게가 2배, 3배로 늘어나면 요 늘어난 길이도 2배, 3배로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그래프로 옮기면 추가 1뉴턴일 때 1cm, 2뉴턴일 때 2cm, 3뉴턴일 때 3cm 완벽하게 비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의 무게하고 늘어난 길이가 뭐한다? 비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문제! 몇 뉴턴을 매달았나 모르겠는데 늘어난 길이가 쭉 늘어나서 늘어난 길이를 원래 길이부터 늘어난 길이를 다 재봤더니 늘어난 길이를 이만큼이라고 해서 이만큼 늘어났어. 늘어난 길이를 재봤더니 3, 6, 9cm 9cm가 늘어났어. 나 여기다가 얼마만큼의 추를 매단 걸까? 당연히 9뉴턴만큼의 추를 매달았다라는 겁니다. 1뉴턴이 1cm, 2뉴턴이 2cm면 당연히 9cm면 9뉴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전체적인 흐름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탄성력을 이용해서 우리 어디 이용하나 볼게요. 탄성력을 이용하여 용수철을 이용한 방금 봤던 게 용수철을 이용한 저울이야. 용수철 저울에 이용한다. 그 다음에 이거 아나요? 장대 높이 뛰기. 장대 들고 막 뛰다가 퉁 바닥에 꽂고서 붕 장대가 휘어지는 걸 이용해서 점프해서 올라가는 거. 본 적 있나요? 올림픽 같은 데 할 때 보잖아. 이 장대 높이 뛰기도 장대가 휘어지고 다시 펴지려는 장대의 탄성을 이용한 장대의 탄성력을 이용한 그런 종목입니다. 양궁도 이 뭐죠? 양궁할 때 쓰는 거? 활을 이렇게 당기잖아. 활시를 당기면 활이 휘어지죠. 활이 휘어지면서 탁 놓으면 다시 활이 원래 상태로 탁 돌아가는 힘을 이용해서 화살이 나가는 거잖아. 양궁도 마찬가지로 탄성력을 이용한 예가 되고요. 트램펄린은 그거죠. 우리가
붕붕 뛰는 거, 방방이라도 방방. 트램펄린도 양쪽에 이 가장자리에 용수철이 잔뜩 있어서 얘가 딱 누르면은 용수철이 늘어났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팅 돌아가는 힘을 이용해서 나를 팅 튕겨주는 겁니다. 트램펄린. 자전거에는 어디에 탄성력이 이용될까? 자전거.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전거 안장. 우리 엉덩이 이게 앉는 데 있잖아, 앉는 데. 거기 뒤에 안장 밑에 용수철이 달려 있어서 이게 쿵쿵 이렇게 흔들림이 있을 때도 용수철이 이렇게 잡아줘가지고 엉덩이가 덜 아프게 해주는 것도 탄성력을 이용하는 거고, 자전거 바퀴 자체도 고무로 되어 있잖아. 그 바퀴 자체도 누르면 다시 튀어나오죠. 바퀴가 그 탄성력이 있어서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아마 교재에 나온 건 그 자전거 안장만 거의 얘기를 해요. 안장에 있는 용수철, 그게 바로 자전거에 이용되는 탄성력입니다. 오른쪽에 곁가지 6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자, 됐습니다. 다 배웠고요. 이제 밑에 개념 확인 퀴즈를 이제 써볼게요. 풀어볼게요. 답을 공부해줄 거예요. 자, 개념 확인 퀴즈 풀어봅시다. 빈칸 채우기예요.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알겠죠? 맞춰볼게요. 1번. 힘의 3요소. 힘의 크기, 힘의 방향, 힘의 작용점. 이 세 가지가 힘의 3요소였죠. 두 번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두 글자로 무게라고 합니다. 무게. 2번 다 무게. 3번. 이것은 모양이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 탄성력이죠. 탄성력의 방향은 탄성체에 작용한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죠. 탄성력의 크기는 탄성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탄성체한테 많은 힘을 가하면 탄성력도 크게 작용하죠. 정지 상태를 생각하면 돼. 내가 탄성체한테 5N의 힘을 가해서 정지 상태야. 탄성력도 5N이었잖아. 그래서 같다가 된 거야. 탄성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하고 탄성력은 같다가 답이 됩니다. 오케이. 넘기면 개념 다지기 문제가 핵심 자료 1, 2, 3, 4에서 11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남은 시간은 10분 정도, 1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남은 시간은 그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